안녕하세요. 열려라 참깨 사주 심리 시간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가지고 온 여러 가지 에너지 중에서 시간하고 관련된 부분은 내 말년을 상징하기도 하고, 자녀하고 부모와의 관계성을 상징하기도 하고, 내 자녀가 나중에 어떻게 이름을 얻고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떤 타입이 될지 그런 부분을 상징하기도 하고, 내가 말년에 쓸 수 있는 비장의 무기가 될 수도 있고, 인생 전반기하고는 다르게 말년에 주로 나타내는 어떤 성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년 사회 활동이 될 수도 있고, 결국 말년 재물복, 명예복, 자식복, 인복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태어난 시간이란 개념이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에너지 작용은 정말 많고 영향력도 알게 모르게 아주 큽니다. 물론 사주 전체를 놓고 까르마 작용을 분석한 게 아니고 태어난 시간만 가지고 본 거니까, 좋은 장점은 참고 잘 하시고 혹시 단점이 있거든 보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날마다 좋은 날 되실 겁니다. 먼저 자시에 태어나신 분들은 시간으로 보면 저녁 11시 30분부터 시작해서 새벽 1시 30분까지입니다. 계절에 비유하면 해, 자, 축이라고 하는 겨울 계절 중에서 가장 중심 계절입니다. 상징하는 동물은 쥐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타고난 복은 천귀성이 있고, 그 다음에 도화살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목욕지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자시생분들은 머리가 아주 좋고 눈치 빠르고, 더군다나 도화살은 요즘 시대에 꼭 필요한 살입니다. 여러 가지 좋은 작용이 많습니다. 요즘 시대가 그런 능력을 필요로 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도화살은 십성으로 보면 상관입니다. 상관이란 능력은 드러내고 보여주고 어필하고 내 자신을 아주 잘 표출합니다. 대신에 언행을 다소 주의하셔야 됩니다. 매력이 됐든 능력이 됐든 언변이 됐든 뭔가 자꾸 드러낸다는 건 잘못하면 오지랖이 돼서 망신을 당하거나 시기, 다툼, 대립이 많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주에 이렇게 도화가 있는데 연운에서 또 도화살이 들어오게 되면 이성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주의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나를 드러낸다는 건 소비성 지출도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시생분들은 수입 지출 관리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반면에 도화살이 있는 사주에 장성살이 들어오게 되면 정말 좋은 운이 들어온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점점 더 깊게 들어가니까 더 이상 깊게 들어가지 말고 자시생 특징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활동성으로 봤을 때는 바람 불고 눈 오는 어느 추운 겨울, 그것도 한밤중에 주변엔 아무도 없고 적막하고 고요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밖에서 움직이고 활동하는 것보다는 따뜻한 방에서 잠자거나 미래를 위해서 뭔가를 계획하고 구상하기 좋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철학적이고 정신적인 에너지를 사용하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철학적이고 정신적인 에너지가 강한 분들은 나이가 젊더라도 어른스러운 면이 있어서 생각이 깊고 직감력도 좋습니다. 촉이 좋은 겁니다. 하지만 건강 문제를 주의해야 됩니다. 물론 누구나 다 건강 부분은 주의해야 되지만 정도가 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자시에 태어나신 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말년 건강 문제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정도가 심하거나 자주 반복되거나, 그리고 촉이 좋다고 해서 생각하는 것마다 다 맞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판단 실수했는데 내가 평소에 촉이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뭔가 과감하게 투기했다가 오히려 큰 실패를 보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오히려 주의하셔야 되는 겁니다. 반면에 아무도 없고 고요한데
바스락 소리만 들려도 크게 느껴지는 것처럼 그만큼 예민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쥐를 상징하는 건 밤에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그만큼 바쁘고 부지런한데 부지런한 만큼 뭘 자꾸 쌓아놓으려고 합니다. 그만큼 재물욕이 강한 겁니다. 그래서 말년에 재물 때문에 갈등이 많을 수 있으니까 심리적으로 어느 정도는 조절이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는 재물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것도 되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마음의 변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생각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중심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또는 내 생각 위주의 분들도 많습니다. 거기에 도화살까지 있으니까 쉽게 말하면 내 맘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일단 내 재물, 나한테 들어올 이득은 잘 챙기는 분들이라서 말년 재물복은 좋습니다. 돈 될 만한 게 잘 느껴지고 눈에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없던 재물도 어떻게든 만들 수 있으니까 재물복이 좋은 겁니다. 덕을 조금만 더 베푸신다면 더 좋은 운이 됩니다. 그 다음 축시생은 시간으로 보면 새벽 1시 30분부터 새벽 3시 30분까지고 계절에 비유하면 해자축이라고 하는 겨울 계절 중에서 겨울을 마무리하는 환절기에 해당됩니다. 상징하는 동물은 소입니다. 이 시간에 타고난 복은 천액성이고 월살이 있습니다. 관대지에 놓였고 겨울을 마무리하고 빨리 봄으로 가고 싶어 하니까 그만큼 부지런하고 바쁜 분들입니다. 반면에 근면성실하고 우직한 건 좋은데 너무 고지식하고 표현력이 다소 부족할 수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화살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두려움 없이 용맹하게 돌진합니다. 이런 성격은 생활 속에서 경험이나 융통성이 없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용감하기만 한 겁니다. 그만큼 고지식하고 표현력이나 융통성이 없으면 그만큼 외롭고 고단하기도 한 겁니다. 마치 어두운 밤길에 조심하지 않고 무턱대고 갑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깨지고 다칩니다. 우여곡절이 많고 풍파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초살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축시에 태어나신 분들은 항상 수성하는 마음으로 조심하면서 조금씩 발전시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덕이 다소 약해서 자수성가해야 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만큼 더 고단하고 이별수도 있으니까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이 중요합니다. 대신 말년 재물복은 아주 좋습니다. 비유하자면 창고에 곡식을 가득 쌓아놓은 형태입니다. 손발이 좀 고달파서 그렇지.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차곡차곡 쌓아야지 한순간에 일확천금을 노리면 오히려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가령 일간에 따라서 재물복이 들어오는 형태는 전문 자격증이나 아이템이 될 수도 있고 문서를 통해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안정적이고 꾸준하게 들어오는 재물도 되는데 이런 상황을 통해서 명예를 얻기도 하고 말년에 내 회사를 차리기도 하고 직장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재물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형태가 됐든 말년에 재물이 계속 들어오는 형태가 됩니다. 물론 부동산 재물복이 될 수도 있고 거기다 일간에 따라서는 편관칠사를 임묘시키니까 어려운 걸 해결해서 명예를 잡을 수 있는 좋은 복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분석을 하면 다시 한도 끝도 없어지니까 그냥 시간만 봤을 때는 근면성실하고 일복 많고 재물복도 있다. 하지만 수성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엔 인시생은 시간으로 보면 새벽 3시 30분부터 새벽 5시 30분까지고 계절에 비유하면 임묘진이라는 봄 기운 중에서 봄을 시작하는 계절입니다. 상징하는 동물은 호랑이고 이 시간에 타고난 복은 천권성이 들었고 망신살이 있습니다. 걸록지에 놓였고 봄을 시작하는 기운이니까 꿈과 희망과 미래를 보고 굳건하게 밀고 나갑니다. 그만큼 자존감, 우월감이 강합니다. 굵고 크고 하늘 높이 올라가는 강한 나무처럼 자존감 있고
우월감 있고 정의감 있고 의리도 있습니다. 주목받고 인정받는 기운이 강해서 주변 사람들이 좋게 평가하고 많이 따라줍니다. 반면에 내 고집 때문에 무조건 내 생각이 맞다, 무조건 내 말이 맞다, 이런 타입이 많습니다. 그러면 심리적으로 왜 이런 고집이 있을까? 그건 바로 지기 싫고 굽히기 싫은 마음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우겨서라도 이기고 싶은 겁니다. 그러다 보면 오히려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망신도 당하고 결국 내가 내 발등 찍기도 합니다. 전혀 융통성 없이 고지곳대로 성격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신이 뚜렷한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안 된다고 해도 내가 봤을 때 당장 눈앞에 이득이 없더라도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다고 판단했으면 밀고 나갑니다. 제일 먼저 달려가서 깃발 꽂겠다는 겁니다. 잘 활용되면 너무 좋은 성향이죠. 그리고 망신살은 망신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물수도 망신살이니까 모든 일을 꼼꼼하게 잘 살피는 게 좋습니다. 가뜩이나 밀고 나가는 성격인데 꼼꼼하지 못하면 당연히 손해는 많아지는 겁니다. 만약 내가 그렇지 않으면 내 자녀가 그런 성격이 될 확률이 높은 겁니다. 가슴속에는 병화라는 태양을 품고 있어서 사주구조에 천간병화가 있으면 내 염원을 높이 띄워서 세상을 골고루 비춰주니까 높은 공직이나 사업으로 성공하는 자녀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존경하게 됩니다. 물론 내가 말년에 이런 영화를 누릴 수도 있고 아무튼 내가 됐든 내 자녀가 됐든 장점이 너무 많지만 조금 겸손한 마음과 배려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호랑이가 사냥을 할 때 보면 잘 지켜보고 있다가 한순간에 끝냅니다. 잘 지켜본다는 건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만약 성격 급하게 움직이면 놓치는 게 많을 겁니다. 그렇다면 인시생분들은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이 필요한 겁니다. 이번엔 묘시생분들은 시간으로 보면 새벽 5시 30분부터 오전 7시 30분까지고 계절에 비유하면 인묘진이라고 하는 봄 계절 중에서 봄의 중심입니다. 상징하는 동물은 토끼고 이 시간에 타고난 복은 천파성이고 장성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왕지에 놓였고 일단 성격은 뭔가 드러내서 보여주기 좋아하고 낙천적이고 사교적이고 밝고 봄의 중심답게 대장기질이 있습니다. 대장기질이 있다는 건 대장답게 고집도 세고 리더 역할도 잘하는데 반면에 뭔가 묶이고 구속받는 느낌은 아주 싫어합니다. 세상 사람들이여 나를 중심으로 모여라 이런 기질인데 거기다가 구속하고 잔소리하면 당연히 싫어하겠죠. 거기다 장성살이 들었다는 건 말 그대로 장군 기질이라서 내가 중심이고 내가 최고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운에 성공하는 분들도 많고 오히려 큰 소리만 치다가 신용 잃는 사람도 많습니다. 장성살은 내가 최고라는 기질도 되지만 후원받는 기운입니다. 한마디로 천우신조입니다. 우스갯소리로 넘어져도 꼭 10,000원짜리 앞에 넘어진다는 말이 있죠. 그만큼 어려움 속에서도 도움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어려움이 기회가 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전문 기술을 하나쯤 가지고 있으면 프로 중에 프로가 되는 겁니다. 그 정도로 크게 발전하고 대우받을 수 있는 복이 있습니다. 물론 인생 자체가 익사이팅한 반면에 풍파도 조금 겪어야 됩니다. 특히 사람 풍파를 많이 겪게 되는데 이성관계도 풍파가 많습니다. 그만큼 마음의 상처도 많고 기회를 놓칠 때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사람 말을 믿을 게 아니라 그 말이 과연 이치가 명확한지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큰 소리치기보다는 지킬 수 있는 언행을 해서 신뢰, 신용을 잘 쌓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 풍파를 조금 덜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물과 관련해서는 소비성 지출이 많습니다. 지출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자시부터 묘시에 태어난 분들
말년폭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만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진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